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CEO 한진우다. 매일 아침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할 때면 직원들은 나를 향해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낸다. 업계에서는 나를 두고 타고난 천재 경영자라 부른다. 위기의 순간마다 완벽한 전략을 들고 나와 회사를 살려내는 구세주.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 내 머리에서 나온다고 믿어지는 그 수많은 다이아몬드 같은 아이디어들은 사실 내 비서이자 전략기획실 대리인 강서연의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것들이다. 오늘도 평화롭지 않은 아침이 시작되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다들 새로운 신사업 아이템을 내놓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고 나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때 회의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서연이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나간 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끄적거리던 종이를 구겨서 서슴없이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기회였다. 내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긴장감과 짜릿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조심스럽게 휴지통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손으로 대충 구겨놓은 하얀색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손을 뻗어 그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칠게 구겨졌던 종이가 펴지자마자 내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연필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 속에는 우리 회사가 지난 몇 달간 풀지 못했던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하고도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우주를 담고 살기에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가 매번 나오는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 하나만 내 이름으로 발표한다면 다음 분기 실적은 완벽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의 내 입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질 터였다. 나는 손에 땀을 쥐며 그 종이를 코트품 속 깊숙이 집어넣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표님, 등 뒤에서 서늘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장실에 갔던 줄 알았던 서연이 언제 돌아온 것인지 내 책상 바로 뒤에 서서 나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내 손이 품속으로 향하던 그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숨이 턱 막혀왔다. 그날 이후부터 나의 행동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이상할 정도로 유별나고 수상쩍었다. 평소라면 부하 직원의 자리 근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내가 어째서인지 자꾸만 강서연 대리의 책상 주변을 서성거리게 되는 것이었다. 강 대리, 지난번 기획안 수정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서연의 책상 앞에 멈춰섰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CEO의 면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손끝은 그녀의 모니터 구석에 놓인 메모지들을 향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곧잘 반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타겟층 분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최종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대단히 기대하겠어.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언제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도 자신이 세운 기획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늘 한 뼘쯤 물러나 있곤 했다. 그 모습이 내 심기를 거슬리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아이디어를 독점하고 싶은 비뚤어진 소유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홀로 회의실로 향했다. 임원진들이 모인 거대한 회의 테이블 위에는 이번 분기 최대 프로젝트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서연이 올린 초기 초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깎아내리기 바빴다. 이 기획은 시장성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 대표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오래된 전무가 냉소적인 낯으로 서류를 내던지듯 말했다.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반발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서연의 진가를 몰랐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젊은 직원의 아이디어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뿐이었다. 리스크라뇨. 나는 일부러 더 차갑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를 느릿하게 짚으며 임원들을 매섭게 응시했다. 이 기획의 본질은 눈앞의 숫자에만 매몰된 이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당장 시장을 뒤흔들 파괴력을 지닌 아이디어인데 이를 몰라보는 건 우리 임원진의 안목이 늙었기 때문 아닙니까? 임원들은 나의 서슬퍼런 1인칭 공세에 일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그녀의 기획을 옹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의는 결국 내 강한 밀어붙이기 끝에 원안 통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방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모든 말은 온전히 강서연의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들이었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다듬어낸 그 빛나는 문장들을 나는 마치 내 고뇌의 산물인 것처럼 포장해 회의실을 지배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뇌리를 헤집었다. 그녀의 공로를 가로채 내 왕좌를 공고히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었을 텐데. 어째서 점점 그녀를 향한 시선에 사심이 섞이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사내 권력 싸움의 선봉장에 서게 되는 것인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블라인드 틈새로 보이는 오픈 사무실의 풍경 속에서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금 내가 내린 지시사항을 정리하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문득 며칠 전 그녀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구겨진 종이 조각들이 떠올랐다. 그 안에 적혀있던 사소한 메모 하나까지도 내 가슴 깊은 곳에 콕 박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알고 있을까? 매일 밤 사내를 홀로 서성이며 그녀의 흔적을 줍는 나의 집착을. 그리고 그 차갑고 무심한 눈빛 이면에 숨겨진 오직 그녀만을 향한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시선을 그녀는 눈치채고 있을까? 내가 아무리 의심하지 않으려 애써도 요즘 한진우 대표의 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원래는 대표실 문조차 제대로 열어주지 않던 사람이었다.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가면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도장만 찍던 그 차가운 한진우가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획팀 사무실을 서성거린다. 그것도 꼭 내 책상 근처에서. 강서연 씨, 오늘 제출한 보고서 말입니다. 낮고 깔끔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나는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늘 그렇듯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의 무심한 표정.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내 책상 구석, 내가 방금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다만 메모지에 머물러 있었다. 네, 대표님. 수정사항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이지. 말도 안 되는 핑계였다. 임원 회의에 들어가는 거대 프로젝트를 챙기기도 바쁜 CEO가 한낱 전략팀 대리의 개별 업무를 직접 챙긴다니. 게다가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주 신규 사업 발표회에서 그가 제시했던 AI 기반 맞춤형 플랫폼 스트래티지. 회사 내부에서도 주주들 사이에서도 천재적인 안목이라며 찬사가 쏟아졌던 그 기회. 하지만 그 핵심 로직과 차별화 포인트는 내가 한 달 전 혼자 고민하다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구겨서 버렸던 내 아이디어 노트의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 줄 알았다.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까지 내 아이디어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킨 아이디어들이 며칠 뒤면 한진우 대표의 입을 통해 회사에 쌓아놓을 걸 핵심 전략으로 탈바꿈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었으니까. 대표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날카롭게 조각된 메모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뭘까? 나를 은근히 감싸고 돌면서도 공로는 귀신같이 자신이 다 챙겨가는 그 철면피 같은 태도. 그는 정말 천재적인 사업가일까? 아니면 단지 내 머릿속을 도둑질하는 정교한 사기꾼일까? 확증이 필요했다. 나는 그가 없는 대표실에 결제 서류를 핑계로 들어갈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오후 정적만이 흐르는 대표실의 문을 열었다. 묵직한 향수 냄새가 감도는 대표실 내부. 깔끔하게 정리된 거대한 대리석 책상 위에 그가 두고 간 고급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다. 침을 바짝 삼키며 책상 다가갔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천천히 수첩을 펼쳐진 페이지들을 넘겼다. 그곳에는 회사의 중요 데이터와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역시 별다른 건 없는 건가 싶어 수첩을 덮으려던 그 순간 두꺼운 수첩 책장 사이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종이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내 펼쳤다. 여러 번 구겨졌다가 다림질이라도 한 듯 얼룩덜룩하게 펴진 종이. 그 위에는 손때 묻은 글씨로 적힌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강서연 신규 사업 2차 스케치 패기. 내가 지난주 목요일 머리를 쥐어뜯으며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 넣었던 바로 그 구겨진 메모지였다. 그것이 왜 한진우 대표의 가장 사적인 수첩 한가운데에 소중하게 모셔져 있는 걸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며 온몸에 피가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회사 건물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진 시각이었다. 야근을 자처하며 기획안 초안을 검토하던 나는 서류를 출력하러 복사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지나 임원실 구역으로 접어들었을 때 비상구 통로 어두컴컴한 구석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 옆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금속 질감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멈춰섰다. 달빛이 비상구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빛을 받아 오묘하게 빛나는 그것은 만년필이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문구류가 아니었다.
전 세계에 단 수백 자만 한정 생산되어 사내에서도 오직 한 사람, 한진우 대표만이 사용하는 고가의 독일산 수제 만년필이었다. 금장립과 깊은 네이비 컬러의 바디, 그리고 캡에 새겨진 그의 이니셜 H가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만년필이 왜 이런 곳에? 대표실이나 임원회의실 혹은 그의 고급 집무실 책상 위에 있어야 마땅한 물건이었다. 며칠 전부터 사내에서 그가 이 만년필을 찾으며 잠시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흘끗 스쳐 지나갔다. 본인은 속기나 결제를 할 때 항상 이 만년필만 고집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만년필이 쓰레기통 바로 옆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감과 메탈의 서늘함이 생생했다. 캡을 열어보자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처럼 잉크가 미처 다 마르지 않은 촉이 반짝였다. 순간 지난 몇 달간 내 머릿속을 맴돌던 기이한 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며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조립되기 시작했다. 내가 분명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그 수많은 초안들, 남들이 보기엔 단지 종이 뭉치에 불과하고 나조차도 논리적 허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폐기했던 아이디어들. 회의실에서 진우 대표가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해안인 것처럼 완벽하게 브리핑하던 그 대단한 전략들,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만년필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는 내 초안을 훔쳐본 게 아니었다. 그는 내 쓰레기통을 직접 뒤졌던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소름이 돋았다. 완벽주의자이자 늘 빈틈없는 차가운 엘리트 CEO로 포장된 한진우.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실상은 남의 쓰레기통 뒤지기를 서슴지 않는 비열한 도둑놈에 불과했던 것이다. 손에 쥔 만년필이 갑자기 뜨거운 샘물처럼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온몸에 신경을 타고 곤두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가 내게 보였던 알 수 없는 집착과 시선들, 내 자리를 맴돌던 기괴한 행동들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는 내 능력을 탐낸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갈취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만년필을 집어던지며 따져 물을까? 대표님, 이게 왜 제 손에 있죠? 제 쓰레기통에서 주우셨나요? 하고 그의 위선적인 얼굴에 거울을 들이밀고 싶었다. 하지만 곧 이성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봤자 그들은 사내 정치 싸움이나 감정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증거는 주관적이고 회사의 권력 구조상 힘없는 대리인 내가 쫓겨나거나 입을 다물어야 할 게 뻔했다. 분노를 꾹꾹 삼키며 나는 만년필을 재킷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그가 내 위에 군림하며 누려왔던 모든 명성과 성공을 가장 비참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가치를 그가 자멸하는 부메랑으로 돌려주겠어. 과연 나는 내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며 분노를 감춘 채 태연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만든 지옥에 빠지도록 더 치밀하고 잔인한 최후의 함정을 조용히 파내려 가야 할까? 회의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실시간 주가 차트는 붉은색 화살표를 그리며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고 임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라이벌 기업인 J1홀딩스가 우리 회사의 핵심 신사업 기밀을 정확히 가로채듯 한 발 앞서 특허를 출원하고 언론 플레이를 터뜨린 것이다. 완벽한 기습 공격이었다. 도대체 이 유출 경로가 어디입니까? 전략기획실은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부사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회의실을 때렸지만 나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내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머리로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마땅한 묘수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평소에 냉정하고 완벽한 CEO의 가면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허울뿐인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서연 대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가운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손가락 끝에 쥐고 있던 볼펜을 규칙적으로 까딱거리고 있었다. 딸깍딸깍딸깍 특유의 버릇이었다. 서연은 머릿속으로 엄청난 양의 논리를 정리하거나 완벽한 돌파구를 찾아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볼펜 노크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그녀의 책상 주변을 서성거리며 주워 담았던 수많은 메모와 기획안들도 모두 그녀가 저렇게 골똘히 생각에 잠겨 볼펜을 두드린 직후에 태어난 것들이었다.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저 손끝에서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전율시켰다. 임원들의 성화는 점점 거세졌고 다급해진 나는 사리를 분별할 겨를도 없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가 울릴 만큼 다급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서연 대리, 그만두고 당장 말해봐요. 늘 하던 그 버릇처럼 이번에도 3번 구부리고 동그라미 3개를 치는 그 방식의 메모 말이야. 이번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대단한 해결책, 당신 머릿속에 있잖아? 어서 꺼내봐.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를 바라보았고 부사장은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하지만 내게는 그 시선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뱉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말을 해버린 것인지. 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서늘하고도 깊은 눈빛 속에는 방금 전까지의 차분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진실을 깨달은 자의 경멸과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그녀의 서랍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으며 그녀가 버린 메모를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꼴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의 시계바늘은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빌딩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긴 사이 오직 내 집무실 스탠드 불빛만 외롭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내 손에는 몇 시간 전 강서연 대리가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구겨버렸던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니, 내겐 그것이 구세주이자 회사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역시 서연 씨야. 천재적인 발상이야. 나는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중얼거리며 그 종이에 적힌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를 노트북에 빠르게 옮겨 담았다. 대외비 문서 폴더를 열고 마치 내 머릿속에서 나온 고뇌의 산물인 것처럼 완벽하게 포장했다. 완벽한 논리구조, 경쟁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발한 마케팅 전략까지.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위기를 완전히 뒤집고 나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을 터였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륵 열렸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 고개를 들어 올리자 어둠 속에 서 있는 강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에는 방금 뽑아온 듯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고스란히 내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 씨? 이 시간에 여기에 어쩐 일이야? 나는 급히 화면을 끄려고 마우스를 잡았지만 그녀의 걸음이 더 빨랐다. 그녀는 내 책상 앞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팔짱을 낀 채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서늘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기도 했다. 궁금해서요. 제가 오늘 오후에 쓰레기통에 버린 그 종이가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꿀 대단한 기획안으로 어떻게 부활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머릿속이 멍해졌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쓰레기통? 버린 종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꾸며 위엄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다. 서연은 내 어설픈 연기를 비웃듯 한 걸음 더 다가와 책상을 짚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온몸을 조여왔다. 알고 계셨잖아요, 대표님. 아니, 매일 제자리 주변을 서성거리며 주워 담았던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전부 제 손에서 나온 거라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한진우라는 완벽한 CEO의 가면 뒤에 숨어서 제 아이디어를 훔쳐 연명해온 거냐고요. 차가운 진실이 어둠 속 사무실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변명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 날카로운 질책이었다. 눈앞의 강서연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판을 짜고 나를 이 함정으로 끌어들인 지배자였고 나는 그 그물에 완전히 걸려든 사냥감에 불과했다. 승률 100%를 자랑하던 완벽한 CEO의 자존심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연의 매서운 눈빛이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 치명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비참한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 칠 것인가? 그날 밤 집무실에서의 충격적인 대면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진우 대표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내 손에는 그가 주머니에서 꺼내려던 구겨진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던 냉철한 CEO의 몰락은 생각보다 초라했고 동시에 그를 지탱하던 모든 영광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적인 배신감과 감정 싸움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회사는 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내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천재 CEO의 실체, 표절과 도둑질로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폭로글이 퍼져나간 것이다. 내가 던졌던 가짜 미끼 문서는 단순한 사내 테스트용이 아니었다. 그 문서는 이미 경쟁사로 유출되거나 혹은 사내 파벌 싸움에 이용되기 딱 좋은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었고 그것을 아무 검증 없이 채택해 실행 직전까지 갔던 진우의 행적은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다.
임원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대주주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회사의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극도의 날선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한진우 대표, 이게 무슨 소리요? 회사의 핵심 전략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아이디어로 굴러가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걸 기획한 당사자와의 내분까지 터져? 회사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졌어. 투자자 대표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진우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려 했었지만 이미 그의 손끝 미세한 떨림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번 힐끗 바라보았으나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내 자존감 역시 그동안 그가 저지른 행동들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에 그를 위해 변명해줄 여유는 조금도 없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젝트는 진우가 입을 열었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더 들을 필요 없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이번 스캔들로 인해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즉각 쳐내야 해. 한 대표의 해임권과 함께 이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전략실의 강서연 대리 역시 징계 회피는 어려울 겁니다. 주주들의 입에서 나온 해임과 동반 책임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게 내리꽂혔다. 그동안 묵묵히 회사를 지탱해온 내 노력마저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사내 권력 다툼이나 흠집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진우와 나,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파국 속에서 서로를 향한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풀 수나 있을까? 아니, 그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속절없이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될 것인가? 이사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숨막히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이사진들의 냉정한 눈빛이 우리 둘을 향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회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오랜 라이벌인 경쟁사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긴 채 공중분해될 판이었다. 나와 서연 씨 사이의 갈등 따위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영광의 실체가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이제는 세상 전부가 알게 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바로잡았다. 수많은 임직원과 주주들이 숨을 죽인 채 나를 응시했다. 차가운 이면 뒤에 숨어있던 비겁함을 벗어던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권과 핵심 지휘봉은 강서연 팀장에게 넘어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장내의 격앙된 소리와 함께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사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서연 씨마저도 예상치 못했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나는 그동안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내 공으로 만들었던 치졸한 과거를 가감없이 고백하며 회사를 살릴 유일한 구원투수는 오직 강서연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내가 누려온 명성과 자리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그녀와 동등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내 진심 어린 고백과 파격적인 제안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서연 씨는 서서히 다가와 내 눈을 깊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묘한 동요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시선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를 읽을 수 있었다. 경쟁사는 이미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고 이 사회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 손을 잡는다면 그녀는 단숨에 이 그룹의 공동 실세이자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반대로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나와 회사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녀는 차가운 복수의 승리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내밀한 자존심의 상처를 안고 차갑게 돌아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거대한 미래를 향해 나와 손을 잡을 것인가? 서연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회사의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불안에 떨던 나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대표실 한켠에 놓인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남몰래 주워 담은 구겨진 종이 조각 대신 강서연 실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명패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실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실무자가 아니었다. 공동대표라는 타이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중추이자 전략총괄로서 내 옆자리에서 회사의 모든 방향성을 함께 조율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이제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업계를 선도했다. 직원들은 우리를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전략적 동반자라 불렀고 주가 그래프는 매일 아침 최고가를 경신하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내 안의 다른 감정들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대표님, 다음 분기 글로벌 파트너십 제안서 초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결기가 서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류를 내밀었다.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하며 때로는 나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말이다. 과거에는 그녀의 그런 날선 재능이 나를 위협하는 비밀이자 약점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감탄과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아름다운 무기였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런데 서연 씨, 오늘 저녁에 또 야근이야? 이렇게 일만 하다가 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 둘의 지분이 아니라 다른 걸 나누게 생겼어. 내가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지자 서연은 가늘게 눈을 뜨며 피식 웃었다. 예전이었다면 당장 차갑게 선을 그었을 그녀였지만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나의 농담을 받아치거나 가볍게 흘려보낼 만큼 여유가 생겼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묘하게 간지럽혔다. 업무적으로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지만 퇴근 후 단둘이 남겨진 이 공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업무는 이미 끝났습니다, 진우 씨. 그녀가 갑자기 호칭을 바꾸었다. 공식적인 자리나 회사 내에서는 철저하게 대표와 임원으로 선을 지키지만 이렇게 단둘이 남은 적막한 밤이 되면 그녀는 슬그머니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귀를 타고 스며들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나는 숨길 수가 없었다. 서연이 내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과거에 그녀가 버렸던 그리고 내가 주워들었던 그 만년필과 정확히 같은 모델이었다. 이제 우리는 숨길 것도 훔쳐볼 것도 없었다. 모든 비밀이 사라진 이 투명한 공간에서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움 대신 묘한 온기를 품고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호흡은 이제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완벽한데 사적인 영역에서의 평가는 아직 점수를 매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진우 대표?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서류 위를 굴러가는 펜소리만 가득하던 대표실의 공기가 급격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히 얽히고 설킨 이익 공동체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관계로는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사이를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다. 수많은 위기를 함께 돌파해온 전우이자 서로의 가장 치부와 천재성을 모두 공유한 유일무이한 존재. 과연 우리를 이끄는 이 강렬한 이끌림은 철저한 계산과 신뢰로 다져진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종착지일까? 아니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뜨거운 현실 로맨스의 시작일까? 만년필 끝에서 피어오르는 미묘한 공기와 함께 우리의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다음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